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종대입니다. 부인과의 불화와 치정 싸움에 전 남편을 죽이고 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딸도 흉기로 찔러 결국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이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염견웅 한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안산 인질극 수사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산 본호동에 나가 있는 고정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안산시 본호동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인질극은 5시간여 만인 오후 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가 옥상을 통해 창문을 깨고 진입해 이 용의자인 47살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5명이 있었는데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할 당시 아내 전 남편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고1이었던 작은 딸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고2 큰딸과 전 남편의 A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숨진 전 남편의 시신 상태로 봐서 어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은 전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 씨는 아내가 최근 자신과 연락을 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아내 행방을 쫓기 위해 어제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 30분쯤인데요. 김 씨의 아내가 재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아내와 별거 중인 김 씨가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의붓딸 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건데요. 이 경찰은 5시간 대치 끝에 결국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인질극을 종료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안산 상록경찰서로 압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잠시 후인 오후 6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 인질극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네, 명 교수님. 네. 우리 고정현 기자가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오늘 있었던 일, 네. 지금 발생부터 최종 체포까지 네.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오전 9시 36분에 이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네. 그 전처 헤어진 지금 오늘 용의자의 그러니까 전처죠. 네. 아니 오늘 지금 이제 아내, 지금 처죠. 지금 예. 아내죠. 김모 씨. 용의자의 아내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지금 그 전 남편과 자기 딸 2명이 같이 지금 현재 인질로 잡혀서 그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예, 실은 3명이 딸의 여자친구까지 해서 그렇죠. 3명이 있었던 건데 그건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2명이 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딸 둘과 딸의 친구 1명이 더 있어서 예. 결국 이제 4명이 인질로 있던 상황인데 그렇죠. 5시간 이후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협상 전문가를 투입해서 협상을 시도했던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5시간 이후에 그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상황에서 결국은 강제 진압을 통해서 제압한 후에 지금 상황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 그 전 남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뇌병변이 걸렸던 그런 좀 신체가 좀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지금 살해당한 상태예요. 예. 지금 살해당한 상태인데 지금 어제 살해를 당했는지 오늘 아침에 살해를 당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쨌건 간에 지금 용의자가 현재 경찰과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 전 남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딸 같은 경우 둘째 딸, 막내 딸이 지금 중상을 당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결국은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그 막내딸은 네.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하니까 찌른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찔려서 특공대를 투입한 겁니까? 그 상황은 아직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네. 그 두 가지 상황 다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근데 이번 상황 자체가 일단 어떤 부인에 대한 반감에 있어서 어떤 가족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딸이 일단 전에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칼에 이미 특공대를 투입하기 전에 칼에 찔렸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봐야 된다. 현재는. 경찰 특공대 투입한 상황도 왜 그러냐면 일단 네. 계속 협상 전문가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중에 네. 집안이 너무 조용해진 상황이 된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예. 그래서 예. 더 그러면 뭔가 심각한 그 안에서 상황.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추정을 판단했기 할 수 때문에 있겠네요. 결국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네. 자, 김경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왜 이 남편, 왜 전 남편의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냥 아내를 찾으려면 뭐 아내 연락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왜 전 남편 집에 사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약물에 취해 있거나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경찰 특공대 투입하기 전에 이미 지금 이 전 남편을 살해를 했다는 걸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 부인하고 지금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차 결혼을 했다가 예. 2013년도에 지금 이혼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한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는 건데, 네. 틀림없이 이 남편에 의한 어떤 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이 아마 남자한테 진절머리를 들고 떠나갔는데, 예. 또 두 사람이 2014년 작년 여름부터 또 한 몇 달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결합을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재결합을 했는데 그 재결합을 하다가 또 아마 틀림없이 남편의 어떤 폭력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여성분이 그냥 다시 집을 나가버린 것 같고, 네. 전화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화 연락이 되긴 되는데 예. 여성분이 더 이상 이 남자분한테, 이 범인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여자의 딸이라든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면 아하, 그냥 오라고 해서는 안 되니까 오니까. 가서 전 남편 집에 가서 자녀 네. 그리고 남편까지 인질로 잡고 그 전전 남편 같은 경우는 실은 보면 몸이 굉장히 불편해서 누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잘 못하는 예. 사람이 왜 숨지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잡고 협박을 하면 여자들이 네. 조금 어떤 정에 약하지 않습니까? 아,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틀림없이 예. 이 범인은 뭔가 좀 극도의 술을 많이 마셨든지 아니면 약물에 취해 있든지 극도 흥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네. 거기다 이 사람의 폭력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제가 궁금한 게 물론 이제 조사를 자세히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은 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장애 3급 전 남편 자기 집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인질극을 벌인 사람은 전혀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문을 열어줬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뭐 예.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리고 또 뇌병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물에 대한 변별한 인식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택배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문을 안 열어줬을 때 밖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뭐 안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또 이 전 남편 이외에 딸이 또 둘 있고 또 친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그전에는 이제 새 아빠였죠. 뭐 이혼을 다시 하고 다시 동거를 하기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딸 입장에서는 뭐 사이가 지금 좋든 안 좋든 간에 예. 뭐 잠깐 뭐 할 얘기가 있다랄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초인종을 눌렀을 때 엄마의 새 남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알고는 지냈을 네. 가능성도 있고요. 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엄마와 그 어떤 새 남편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건 몰랐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은 처음에 가서 처음부터 행패를 부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네. 문을 열어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강희재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아들도 있었어요. 이 네.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 네. 근데 아들은 전혀 안 다쳤습니다. 어디 집에 없었던 겁니까? 아들은 지금 20대인데요. 아마 일을 하러 나간 걸로 알아요. 네, 일을 하러 가서 이제 봉변은 피했는데 딸 둘이 있었고 이제 오히려 딸의 친구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남편분이 아내에 대해서 약간의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다시 또 재결합을 한 것도 보통 보면 이제 남자 쪽이 집착하거나 계속 설득하고 집요하게 재결합을 요구할 경우에 이제 여자가 마지못해 또 재결합하는 사례가 많다 보면 네. 지금 재결합한 것도 보면은 이 남성이 아내한테 대한 집착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전 남편 집을 굳이 찾아가서 이 난동을 피우고 결국 살인을 한 이유를 보면은 지금 아내와 본인이 다시 재결합해서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또다시 별거를 하고 아내가 자기 그 연락도 이제 제대로 안 받고 잘 안 만나주고 하는 예. 원인이 전전 남편과의 관계, 다시 전전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내가. 예. 그런 어떤 의심 내지는 이제 불안,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갔고,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뇌병변이 걸린 상태여서 이미 전전 남편은 어떤 대항을 한다든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은데도 네. 진작 지금 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시체가 굳은 정도로 봐서는 진작 어제 살해를 밤에 했다는 이미 거예요. 살해한 네. 걸로. 그렇게 예.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전전 남편을 살해한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미워서 지금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아내의 전 남편, 자신의 그 재결합을 좀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봐서 좀 미운 상태에서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나머지 딸들 붙잡고 있는 거는 이미 한 명을 살해한 상태에서 본인의 인생이 사실상 좀 끝났다라고 그렇죠. 보여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인질이라도 잡고 아내라도 불러달라. 거의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좀 경찰의 이 진압작전, 특공대 투입작전, 그 부분이 지금 좀 더 조사가 진행은 돼봐야 되지만, 둘째 딸 같은 경우에 지금 염건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공대를 투입하기 전에 범인이 찔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인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그전에도 심리전을 했지 않습니까? 범인하고 어떻게든 이런 인질범은 상대의 마음, 심신의 안정을 어떻게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설령 뭐 특공대 투입 직전에 찔렀건 아니면 직후에 찔렀건 이게 좀 진압작전이 서툴렀거나 아니면 좀 적어도 심리전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이제 밝혀질 것 예. 같은데요.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전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신이 굳은 상태를 보면 한 10시간 이상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특공대 투입 전에 남편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강력하게 되고요. 근데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쯤 병원에 후송하면서 그러니까 발견 당시에는 살아 있었던 거죠. 네. 후송 당시 병원 가서 도착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면 예. 이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 특공대의 어떤 진압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네. 근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실이 있느냐 부적절했느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써서 조기에 진압해서 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둘째 딸이 조금은 사망하지 않고 네. 그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특공대의 어떤 부적절한 진압 문제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심리전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좀 격하게 해서 둘째 딸까지 희생되게 하는 역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전은 그렇다면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못한 건데 모든 네. 범죄인에 대해서 성향이 비슷하진 않을 겁니다. 경찰들도 일일이 대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겠죠. 아무튼 둘째 딸마저 희생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염 교수님. 네. 염 교수님 이제 경찰 행정학과에서 네. 이런 부분 인질범 네, 네.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가르치실 텐데 네. 이번 오늘 경찰의 진압작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경찰의 진압 작전 자체는 사실 뭐 잘못된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협상을 계속 진행했고 예. 협상이 계속 진행된 과정상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진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예. 상황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경찰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건 보통 그 뭔가요? 인질범 사건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이제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범행 과정상에서 자신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인질극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이었는데 네. 최근에 5일 전에도 은평구에서 은평 인질극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의 자녀를 데려간 상태에서 이혼을 취소해달라고 인질극을 벌였던 상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서초동에서 이제 가족을 살해한 사건들 그런 것을 보면 일단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족에 대한 집착이 일단 그 분노로 변하는 그런 과정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착이 분노로 변하는 그 과정상에서 자신의 가족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가족이 소유인데 이 부분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가족에게 느끼는 분노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예. 사건이 결국은 인질극으로 벌어지는데 이런 사건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일가족을 다 죽이는 그런 몰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런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가족까지 인질을 잡고 가족을 죽이겠느냐. 네. 그래서 심리전이나 협상으로 충분히 이 사태를 막지 않았을까 이런 초기의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네. 나중에는 이제 살인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예상이 실패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알겠습니다. 예, 네. 김 교수. 조금 이제 두 분하고 의견이 다른데요. 예. 어차피 지금 본인 아이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 혈육이 전혀 아니에요. 혈육이 전혀 예.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착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네. 두 번째는 폭력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러니까 틀림없이 7년간 살다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결혼은 가급적이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세 번 예.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여성분들 심리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하여간 참을 수 없는 폭력 성향이 평소에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말 이게 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올 정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뭔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예. 그다음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어떤 감정을 소유하고 그 감정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나 성향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범죄 과정에서 이 지금 김모 씨죠. 이 김모 씨 같은 경우 아마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범행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예. 정말 이 둘째 딸까지 사망한 부분이 더욱 안타까운 건데 이 둘째 딸이 이미 칼에 찔려서 위태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진입한 건가 아니면 네. 경찰이 더 못 기다리다가 정말 칼로 찌르거나 예, 더 할 그게 수도 상당히 있겠다.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진입하는 걸 보고서 이 딸과 찔렀다면은? 반항하는 과정에서 찔렀다면은 경찰의 무리한 진입이 결국 둘째 딸을 사망하게 이른 것으로도 볼 수가 네.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그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인질극은 정말 단순 진압하고 다른 게 그 인질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최우선으로 먼저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아내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건데 아내 필요하다면 아내와의 이제 그렇죠. 대화라든지 데려와서 아내의 좀 대면도 육성을 하게 하고. 통해서 좀 예. 진정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도 7년간 새 아빠처럼 해서 딸들하고도 어릴 때부터 교류를 했을 텐데 분명히 예, 게다가 가장 큰 요구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런 네. 정에 좀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문입니다. 그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전화 통화도 이제 아내분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랬다는 것 같은데 예. 아마 이분이 상당히 흥분 상태에 있어서 예. 이 아내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욕설도 좀 심하게 했고 굉장히 예. 어떤 감정적인 듣지 언사를 않고 많이 일단.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이 진입하게 된 것은 아까 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이게 어느 시점부터 내부가 너무 조용해지니까 네. 이게 이러면 틀림없이 어허, 사고가 이미 사실이지 발생했을 않을까? 것이다라고 경찰이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지금 진입을 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투입한 2명의 특공대원, 네. 이 사람들은 모두 베테랑 특공대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베테랑 예. 특공대원이고 옥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3층으로 벽을 타고 네. 창문 쪽을 통해서 진입한 상황이고 네. 아까 김윤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그 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고 네. 어쨌건 이거는 이별살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단이나 응징을 하겠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예.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6시 조금 한 30여 분 있으면은 경찰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염건웅 교수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 복무도 황제처럼 요즘 재벌 3세들이 군 복무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솔그룹 3세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요. 나홀로 사무실에 마음대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 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황제병역이냐며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요. 재벌들의 병역 실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그룹의 창업주 이맹희 여사죠. 손자 조모 씨의 황제병역 누리꾼들이 아주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네. 지금 간단하게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모 군이 그러니까 그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금형 제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이 돼서 근무를 금형제조업체. 예.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조모 군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공장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 과연 별도의 사무실에서 과연 근무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무실 자체도 유령 사무실이 네.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지조차도. 네. 어쨌든 그래서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정된 이 공장에는 안 나왔던 것은 분명하고 예.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예. 근데 이게 대체 복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병무청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 체크하지 않습니까? 다 체크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이게 가능했던 또 겁니까?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이 예. 사실 현역 입영 대상자랄지 보충 입영 대상자에서 이제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기능 요원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자체는 이제 물론 뭐 그 절차에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자체도 의혹 대상이다. 그렇죠. 산업기능요원을 한다는 것은 현역이나 다른 보충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월급까지 받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도 특혜인데 일종의 예. 산업기능요원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수사가 시작돼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뭐 출석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크가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데리고 있는 그 회사가 병무청을 지속적으로 속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니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조모 씨가 뭐 재벌 회장이나 사장입니까? 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편을 봐주고 네. 산업기능위원이면 기능위원답게 와서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사람만 따로 별도 사무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예. 이 회사 자체에서 뭔가 한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것을 엄청 편을 봐주는데 이것이 들통이 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예. 거기서 마치 출근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체크할 수 없잖아요. 네. 원래 출근할 자리로 출근을 하게 했으면 다 수사를 하다 보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 출근한 적이 없다라고 증거가 명백히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무실을 줘서 거기서 출근했다고 한다면 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통신 유치 추적도 하고 네. 다 하면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와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자, 이 회사 그런데 왜 별도의 사무실을 이렇게 줬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 회사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뭐냐면 이 조모군이 공황장애가 있어서 공황장애요. 네, 공황장애가 그게 어떤 있어서 건가요? 저도 공황장애 자체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개념 그런 게 자체는. 아니고요. 예.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동반하는 건데 예.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폐쇄증처럼 좁은 데서 일을 못하는 경우랄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은 그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혼자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 많은데 있으면 조금 강박관념이나 어지럽거나 그것도 이런 공황장애예요? 현상도 공황장애의 일종인데 아마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한 곳에서 일하기가 부적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줬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황장애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좁은 공간 이런 데서 이제 좀 어떤 강박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느낀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만약에 공황장애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거는 병역 면제 사유도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편입 자격 요건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황장애에 있었다면 원래 안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납득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 기능요원이 됐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강윤재 변호사님 지금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끊어졌는데 그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황장애가 있다. 또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어서 독방을 줬어야 됐다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랄까요? 재벌 자녀라는 건 본인들은 애초에 몰랐다. 전혀 몰랐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이게 네. 아무리 현역은 아니지만 대체 복무라고 해서 이게 군 복무예요. 네. 군 복무인데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 대체 복무로 가는 거라서 병역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일이고 이런 사실들은 이 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이런 대체 복무자들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예. 병역법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그리고 알고 대체 있단 복무 말이에요. 시킬 때 어떻게든 그 사람들 잘 활용하려고 하지. 그 그렇죠. 사람 배려하려고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역법 위반이 될 경우엔 본인들이 문제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재벌 자녀인지도 모르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나 공황장애 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뭐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알아서 독방을 또 열어주고 이 조모군의 출퇴근이나 이런 거 철저히 네. 감독하지 않은 것은 말이 예. 안 되는 거죠. 예. 자, 김경진 변호사님.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네. 바로 조모 씨. 네. 여기 보면은 한솔제지에 보면은 조동혁, 조동만, 조동길. 네. 이분들도 모두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이분만 그래도 대체 복무라도 좀 하다가 이런 문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 아버님도 그렇고 네. 본인 뭐 큰아버님, 숙부님, 아버님 형제들이 다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 받게 됐습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냥 다 세상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버님 세대가 전부 지금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다 그러면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뭐가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 지금 유전 아닐까요, 유전? 공황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아니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결과죠. 저는 병이 유전이 형제가 전체가
병의 유전이라는 게 아니고 예. 병역 특례 유전이 그 말씀. 아, 병역 특례 받는 것 자체가 유전을 유전은 이렇게 아니냐. 대물림으로 네. 내려왔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군의관이 틀림없이 다 이게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군복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판정을 해서 지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정도 좋은 집안에서 이 정도 돈이 많은 집안에서 네. 아버지들이 진짜 군대 안 가는 것이 그냥 어떤 가정의 문화처럼 된 이런 집안에서 예. 정말로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만한 사유나 진단이 나온다면 예. 그 징병검사 과정에서 그런 진단서 내고 당연히 면제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별도의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돈이 예. 부족해서 지금 병역 특례 요원을 임시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거기에 빈 방을 별도로 얻어줄 정도로 엑스트라 별도의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이 산업기능 특례 요원에게 돈을 더 쓴다? 상식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턱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2007년도에 그 지금 가수 싸이 씨라든지 병역비리 수사, 이 산업기능요원 수사했을 때도 실은 보면 회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한 10여 명 정도 구속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본인들은 뭐 재벌 아들인지도 몰랐다. 그다음에 예. 뭔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줬다라고 예. 변명은 하고 있지만 예. 그 변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도 아마 회사 내부 관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같이 가능성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높습니다. 예. 그런데 손정현 변호사님, 이 조모 씨 부품 설계일을 그 회사에서는 부품 설계일을 상당히 잘해서 회사에 공헌을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혹시 이 조모 씨 이쪽 분야의 전문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요원이 되려면 최소 뭐 2년,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 그 기능이 있어야지 갈 수 있다라고 알고 네. 있는데 그 해당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어허. 것일 것 같고요. 아직 그게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일을 상태군요. 제대로 안 했지만 일은 조금 했는데 예. 그 성과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그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벌가들 병역 그 수행한 것을 보면 네. 일반인들의 어떤 수준보다는 굉장히 면제율, 기능 요원으로 가는 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떤 부정한 이익이나 이런 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능 요원으로 가지 않았을까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부정한 대가를 기초로 해서 받아주고 봐주고 했다면 병역법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범삼성가인데 혹시 협력업체나 이런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좀 이익을 받은 게 없나 업체 예. 측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더니요. 검찰이 어느 때보다도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고발장을 검찰에 냈는데도 고발장 내용조차도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다면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힘이 얼마나 검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솔그룹 그동안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 그런 회사 아니었습니까? 네, 한번 한솔재직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회로 기여도 좀 하고 그런 회사로 유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모군의 이 병역법 위반 그 논란을 보면은요,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삼성에서 이렇게 네, 삼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분가돼서 나온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병역의 비리 자체가 이 삼성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이인희 씨, 예. 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맏딸인 이인희 예. 씨의 그 아들이 아까 봤던 그 병역 면제를 다 받은 3인방 아들, 네. 삼형제예요. 결국은 이병철 씨의 외손자들. 그렇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그 중 아들이 지금 조모군인 네. 건데 이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병역 면제가 73%라고 해요. 삼성그룹. 삼성그룹 전체의 남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73%다. 그렇죠.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이 병역 면제도 지금 유전적으로 대몰림된다라는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려요.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삼성그룹 73%, SK그룹 57%, 한진그룹 50%. 이거 엄청나나요? 일반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6.4%라 그래요. 6.4%면 거의 한 10배가 넘, 네네. 10배 안팎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도 38%. 아니 삼성이요. 예. 아니 보세요. 이재용 씨
거기 지금 면제받았다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언제 받은 겁니까, 그게? 그게 지금 91년도인가 지금 면제를 91년도에? 예, 91년도에. 근데 진단서 그게 그 전해인 90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또 군대 복무할 만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갑자기 지금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예. 물론 그때 이제 삼성 쪽 얘기 그런데요, 보니까 90년 6월에서는 네.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인 네. 1등급을 받았다. 네. 근데 갑자기 1년이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말로는 예. 말에서 승마를 하다 낙마를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진단을 받은 진단서 발급한 병원이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CJ그룹 이재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 예. 이분도 지금 군대 안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용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군대를 안 갔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하신 분들은 군대를 간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어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기업, 대재벌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과 뭔가를 함께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과 어떤 책임을 같이 하고 그래야만 이게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블리스 오블리스. 오블리스. 예. 야, 적어도 사회 지도층이 되려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자기네들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대체 우리 삼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한솔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들이 사랑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격하게 반감이 드는 게 뭐냐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면제받는 게 6%대에 불과한데 예. 삼성가의 아들들은 73%가 면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주워 들은 거는 있잖아요 주변에서 예. 재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 어릴 때부터 몸에 좋은 것만 철저히 먹고 유기농만 먹고 뭐 철저히 안전한 상황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73%가 병역 면제가 돼야 될 정도로 신체가 부실한 건지 결국은 이거는 군에서 이들의 로비나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재벌 비리 플러스 군 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씨와 관련된 것은 네. 아까 말씀을 했지만 90년도 6월에 징병검사에서 최고 등급 1등급 받았거든요. 예. 그러다 1년 지난 91년 11월에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낙마했을 네, 가능성이 근데 있죠. 허리에 관한 문제였는데 예. 그걸 이제 KBS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안세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 제출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왜 갑자기 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낙마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그 당시 안세병원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 병원이. 예, 아까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라는 얘기라고. 예.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과연 디스크에 허리 관한 디스크 전문 병원이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죠. 디스크에 관한 그런 걸 제출했을 때 예. 그걸 과연 면제 사유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세병원에서는 그때 당시에 허리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CT 자체가 없었다. 그렇죠. 그 당시 산부인과 이거 맞습니까? 전문병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진하고 청진기 되고 이래서 진짜서 아니 그래서 보면 네. 사실 좀 삼성이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씨 지금 신체 상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이라도. 아니 지난번에 우리 한화의 김승현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25년 됐는데 25년 물론 나을 25년이 수도 있잖아요. 25년이 지났지만 우리 예. 한화 김승현 회장 재판 받을 때 네. 이게 들것에 실려서 법정 들어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번에 저기 인천 아시안 게임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멋지게 감상하시더만요. 보니까 1년 지나니까. 그 사이에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예. 물론 나을 수는 있죠. 근데 예. 평균적으로 이게 추후적으로 뭔가 네. 어떤 재벌이라든지 큰 사람들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제를 받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주기적으로 과연 그게 맞았을까라고 네. 확률론적으로 검증이라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그 꾀병을 부렸던지 네. 아니면 한국 의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도로.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 가기 직전에 아프고 예. 법정 갈 때 아프냐고요. 평소에 그 다음에 튼튼한데. 지나가면 또 다시 멀쩡해지는. 그러니까 그때만 아프다는 조금만 지나면 게 그냥 펄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손정현 변호사님, 예. 이 지금 이재용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991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는 어떻게 밝혀지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군 복무 그 나이를 또 보면 다시 또 군 복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밝혀지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예. 우리가 군대 내에서 아들을 잃고 어떤 군 의문사라든지 군 학대를 겪으면서까지 그 젊은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재계나 정치계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군 면제를 받거나 기능요원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을 굉장히 공분하는데 예. 병무청도 문제고 우리 재벌, 정치계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더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요원 관련해서는 제가 자격요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네. 그 자격요건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제적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기능요원으로 그 편입될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재량이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국제적인 기능을 가졌다. 국제적인 기능에는 어학도 될 수 있고요. 예. 뭐 어떤 학위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재량이 많은 조항 때문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항을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서는 좀 시스템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 재벌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네. 법조계도요. 일반인 비해서 상당히 높은 얼마나 면제율을 높습니까? 예, 법조계. 글쎄요, 제가 스스로 한번. 2년 전에 들은 거, 그냥 예. 들은 건 것 같은데, 뭐 거의 30-40%대로 아, 병역 면제율이 30-40%에 이른다. 건 아닙니다. 적어도 아까 근데- 그 7대 그 그룹 중에서 하위 그룹 안에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6%니까요. 일단 법조계에도 면제가 많고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 유명하신 분들이 또 예. 병역 비리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정치인들도 많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면서 정치인이 되신 분 대표적으로 예. 안상수 지금 시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제 사유도 특이해요. 뭐였습니까? 행불자여서 면제를 받았어요. 행불자요? 행불자. 그러니까 찾지를 행방 못한다? 불명된 자. 예. 아, 근데 그런 이런 걸로도 황당한 면제가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행불자라서 면제를 받은 분이 정치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시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기관지 확장으로 면제. 기관지가 확장되면은 좀 힘든 그런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요, 병역-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예. 코멘트를 했냐면, 연평도, 북한에서 연평도로 포를 쐈지 않습니까? 포격 예. 사태가 나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가지고 다 모였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안보수석 뭐 이렇게 모였는데, 네. 거기 있는 한 10몇 명이 모였는데, 예. 2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군 면제자였다. 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시절이요. 대통령 시절에. 예. 군대를 뭘 아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유명한 그 보훈상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안상수 대표도 군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후에 연평도 들어갔는데 이게 보온병을- 보온병 떨어진 것 보고 이게 포탄 탐핑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예. 누군가가 혹시 포탄 탄피 아니냐 예.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뭐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보수 우경화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사람들 중에 예. 의외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종북 좌빨이라고 이게 비하면서 뭔가 북한과 어떤 평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예. 상당수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정작. 아, 오히려 지난번에 NLL 뭐 포기 발언 논란이 됐던 문재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 저 공수부대 가서 저 낙하산 타고 다 이거 군 제대로 알겠습니다. 갔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여기서 네, 마치도록 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문제는, 사실 네. 50과 60 때 예. 병역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특수전문요원이라는 건데 네. 그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예. 군대를 가는데 6개월만 군대를 복무를 하면 네. 바로 장교를 제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50비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걸 갔다 왔는데 예. 아주 운이 좋았네요. 예. 예. 가서 보니까 군 장성 아들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사람 자식들 예. 뭐 그다음에 외국에서 학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병역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게 50비리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얘기했었냐면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의 일가를 위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항상 한참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이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도 예. 지난번에 28사단 그 구타 사망 사건 났을 때 또 22사단 그 총기 난사 사건 났을 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네. 전방에 총을 들고 이 수리탄을 들고 저녁에 집회 경계 근무에 들어가는 사병들 중에 예. 10몇 %가 지금 문제의 관심 사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전방에 들어가는 것은 자원이 육군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조건 깡그리 쓸어서 그냥 집어넣어서 전방에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예. 이렇게 멀쩡한 애들은 지금 후방에서 뭘
연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산업체 들어가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산업기능요원 제도가요. 사실 예. 우리 양극화라든지 젊은이들이 일자리 제공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예.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 네. 보내야죠. 왜 그게 지금 후방에 이 그렇습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저히 군 면제를 왜 저걸로 받을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그 이명박 대통령 등 나와 있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번 그 화면 보내보죠. 아래 하악 턱관절로 면제. 저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문제가 돼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턱관절이 제대로 안 돼서 씻기가 어렵거나 뭐 예. 발음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 면제를 받으신 것 만약에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생활하기도 그때만 그런 게 어려워야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씹는 게 어려워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죠. 저 김한식 총리가 또 시력으로 면제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예. 뭐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군대 내에 불평등이 심하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일 앞거는 예. 행불로 면제. 네, 저건 결국은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를 병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할 그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그 결국 입대할 근데 나이가 저거는 좀- 만약에 예. 도망가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병무청장이 그렇죠. 입영 명령을 내려서 그 위반으로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유인데 예. 뭔진 모르겠지만 저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밝힐 방법은 없지만. 지금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예. 그 3년마다 계속 한다면 나이만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가능한 다시 거죠. 예. 병역 예.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군대 있겠네요. 탈영병들에 대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매번 복귀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나서 뭐 50세가 돼서 잡혔었어도 참모총장이 복귀 명령 불응죄로 그렇게 처벌을 하거든요, 보면. 네. 군무이탈 사범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저 경우도 비슷하게 명령을 내리려면 내릴 수 있었겠죠. 근데 안 내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병역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번 수사도 하고 제가 검찰 출입 한 6년 하면서도 그때도 수사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지도층, 재벌가 이렇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은 계속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강인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할 수 있다. 이거 좀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요. 그 일반 민간인들은 자기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편한 길을 가려고 해요. 저는 네.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본능대로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병무청에 아무리 로비를 하고 힘을 쓰고 돈을 뿌리고 해도 네. 이런 병역 비리가 있을 수 없게끔 병무청에서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건데 예. 공무원과 민간이 같이 유착하지 않고는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간인은 예. 어떻게든 뚫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그 쟁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뚫리지 않아야 되는 게 결국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되고 만약에 비리에 그 협조하거나 유착했을 때 그 공무원을 철저히 처벌해서 네. 공직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 아니고서는 네. 민간은 계속 이런 시도를 할 겁니다. 돈 있는 만약에 분들은. 이 회사, 즉 바로 조모 씨 데리고 있었던 이 회사, 지금 이름을 딱 얘기하고 싶어도 참 예,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만약에 공범으로 밝혀지면은 이런 대체 복무 할 수 있는 요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탈락시키고 관련자를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정 취소도 되고 예. 그 병역법상의 처벌도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그 항변한 내용들은 보면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예. 좀 같이 좀 연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 하나씩 여기 병무청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을 위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신체 검사를 한다랄지 신체 검사의 투명화돼야겠죠. 그래서 네. 특히 병역 면제 사유를 일단 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병역 면제 사유는 그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면제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정말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어떤 기술이 있다든가 기능요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예. 그렇다면 사후에도 그걸 관리 감독해서 만약에 거짓이 드러나면 복귀시키고 형사처벌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이 병역 비리는 뭐
근저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김경진 변호사. 저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기능요원 제도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아예 폐지. 예, 아예 폐지해야 됩니다. 일단 대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교 졸업하고도 10명 중에 지금 5명만 취업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취업률 50%.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넓혀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군 복무 대신해서 한 2년, 3년 여기서 있으면 그 2년, 3년 요만큼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노동 정책의 측면에서 그렇고 예. 두 번째는 이게 국방 어떤 자원, 인력 자원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아니 전방부대 경계 근무를 쓸 수 있는 병력들이 그렇게 부족한데 왜 예. 후방에 지금 빼놓습니까? 가능한 사람들은 다 한 명이라도 전방에 넣어야죠. 예. 지금 전방에 그 사고 위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경계 근무를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폐지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단지 전방 입소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로 보통 3개월 병역 혜택 받는데 그것도 못 받고 30개월을 꼬박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그거를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은 병역 의무를 다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지도층들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김경진 변호사 마지막 못다한 한 말씀 하시죠. 예. 우선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러면 사회적인 책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고 국가에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내가 사는 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사회가 돼야만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헌신하는데 잘난 놈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그 국가를 지켜줘야 될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3%, 4% 성장하는데 보통 서민들한테는 0.1% 돈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이 보통 서민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지키고